예, 자칭 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상희 국장님께서는 2015년도에 제24대 함안군 부군수로 재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부단체장 경험도 있으시고 그리고 함안에 대해서 어느 공직자분들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오랜 공직 경험과 탁월한 행정 능력으로 우리 도에서도 인정을 받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찬이십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우리 국장님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의 있는 답변 해주시리라 예, 믿습니다. 우선 지방의회에서의 발언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 허위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법적 책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요, 수차례 언급했던 사안이기도 한데요. 오늘 도정 질문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마지막이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 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 지역구에서 발생했던 좋지 않은 일로 지금 도의회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민망합니다. 근데 공정한 제도의 확립이 건물 하나 올리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제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또 이런 질문을 준비를 했겠습니까? 저희 국장님과 좀 생산적인 질의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이드라인 책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같이 보셨습니까? 예. 역시 이신전심입니다. 예. 국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공무직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무기계약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공공부문에서 사용하는 그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이 아닌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 계약의 기간이 없이 정년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일을 하는 분을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정년이 만 60세까지 보장이 되고 네. 일종의 지금 현재로서는 정규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정규직이고 뭐 좀 다르다면 급여 차이가 조금 다른 내용이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무원 연금법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이 적용이 됩니다. 예. 국장님, 정부에서 네. 2017년도 7월 이렇게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가면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한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정한 부분, 뭐 일자리에 대한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까 그런 모두에 앞서 지사님 말씀하신 같은 노동을 하는 부분에 있는데 뭐 임금 격차가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근로 조건도 다르고, 그다음에 계속 고용이 보장이 되지 않고 계속 그 어렵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좀 공공 부분에서 뭐 아시다시피 가장 큰 최대의 그 사용자가 공공 부분이고, 그 공공 부분이 모범적인 또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 7월 20일 날 바로 발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그 기조의 배경에는 뭐 아시다시피 97년도 IMF나 아니면 2008년도 외환위기에 따른 그 노동의 유연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노동 요건을 완화시키기 위한 각종 뭐 기업이라든지 정부에서 이제 하다 보니 뭐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고용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이 확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대학에서 역사교육을 전공했습니다. 네, 역사교육을 전공하고 2012년도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같이 있었던 해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그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서 저희 후보가 결과가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좀 장래가 좀 막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요, 공공기관의 계약직으로 5년 가까이 일을 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 당시에 부군수로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국장님 말씀 요약하자면 그동안 오랫동안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여 있는 노동자, 그리고 계속 사업이 진행될 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노동자에 대해서 그분들의 직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을 채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계약직이라는 게 이제 사회 뭐 민간의 이제 전문 지식을 배울 필요한 그 업무가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게 이제 뭐 상시 계속적인 업무가 되는 게 아니고 단기간에 끝나야 될 업무라고 본다면 이제 계약직을 계속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특수한 직렬 뭐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지만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은 다 계약직을 사용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계약직을 사용할 경우도 있고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 그러니까 행정의 예를 좀 들자 그런다 한다면 그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그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어떤 업무에서 어떤 공공기관에서 어떤 한 노동자를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단연간 계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그 기관에 필요한 인력이고 업무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매년 채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계약 기간이 끝나면 통상적으로 그 계약직 A라는 계약직 업무를 해야 될 사람들에 있어서는 보통 공모를 방식을 통해서 기존에 했던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응모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이 그럼요.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보통 저도 해봤는데요. 이게 10개월 정도 일을 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쉽니다. 쉰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뭐 2달 정도 이제 뭐 그 실업급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있다가 다시 또 거기 또 그 채용 심사를 보고 채용 과정을 거치고 또 다시 거기 업무를 똑같이 보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4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지난 2017년도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채용 방식의 원칙은 6번째 챕터의 채용 방식 원칙은 청 근로자의 전환 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국장님? 공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2018년도 7월 경남도 감사관실에서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막 끝났을 때 우리 지사님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모두 당선인 신분일 때 함안군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채용 관련해서 채용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한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금방 말씀하신 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함안군에서는 세 번의 이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두 번째에 이제 전환 범위라든지 전환 직종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전환 그 규모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90명 중에 61명을 전환을 하는데 43명은 그 자리에 지금 금방 말씀하신 계속 2년간 이상 근무를 해왔던 그 현장의 직원들을 그대로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고 이제 18명 그러니까 11개 분야의 18명에 대해서는 공개 채용을 하는 과정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소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 제기가 되고 뭐 도에서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이제 공정성이라든지 뭐 면접 과정에 문제가 일부가 있어가지고 그걸 수사 의뢰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재판까지 가서 뭐 제가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함안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일부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자동 정규 전환이 이루어졌었고 아까 말씀하신 숫자대로요. 공개 채용도 일부 진행이 됐는데요. 당시 오랫동안 계약을 이어오던 노동자는 채용에서 탈락하고 군수권한대행의 비서 부인, 군수권한대행의 운전직 공무원의 딸, 특정 정당의 전현직 군의원의 며느리와 딸이 경력 없이 신규 채용되거나 길게는 한 8개월에서 10개월의 경력으로 공무직으로 전환 채용되면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었고 도 감사가 진행되는 사실이 전해진 후 해당 담당자가 채용 서류를 파쇄,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공영 서류 손상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의 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의 형과 공영 서류 손상과 증거인멸 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건이죠. 벌금은 1심에서 결정이 나버릴 거예요. 그렇죠. 벌금이 1심에서 나버렸고 그 직원은 대법원 상고기가 난 건이죠. 항소를 아직 안 했으니까 1심에서 결정이 났고 아까 말한 교사한 부분은 이제 대법원 상고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예. 국장님 이번 도정 질문 답변 준비하시면서 판결문도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1심, 2심, 3심까지 다 읽었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이 정말 꼼꼼하신 분이라는 걸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다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채용 원서 원본을 파쇄해서 채용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 없게 돼버렸다.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못된 행정행위와 그에 대한 법적 판결 그리고 징계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당시 군수권한 대행이 전환심의위원장으로 진행된 공무직 전환 채용이지 않습니까? 그 구조적 문제는 없었는지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답변서를 주신 것처럼 피해자를 특정하고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아서 공부를 좀 했는데 이런 비리가 있을 거라는 채용 비리에 대한 피해자 구제 뭐 다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이제 불거졌던 게 예전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 때문에 이렇게 불거졌던 내용이고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를 포함해서 관계부처 합동 장관해서 2018년 5월 3일 날 가이드라인을 내렸는데 이게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시다시피 어떤 부정 행위로 인해서 다음 단계의 그 채용의 응시 기회를 제한받는 사람을 피해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뭐 서류 심사에서 부정 채용에 의해서 뭐 가점을 더 줘가지고 면접을 못 가게 했다. 그러면 면접을 다음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특정인이라고 지칭을 이제 밝혀낼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다시 또 기회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현재 함안에 있는 게 아니고 도청에 와 있기 때문에 뭐 사용 기간은 함안이지 않습니까? 함안이기 때문에 이 채용 비리에 대한 구제도 함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함안에서는 뭐 금방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채용 비리가 이루어졌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면접 점수에 원본이 있어야 되는데 원본이 없기 때문에 원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구분이 맞습니다. 좀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고 뭐 부장님 준비된 질의를 순서대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그 논란이 됐던 당시 군수 권한 대행의 비서 부인부터 9년의 딸까지 대부분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시점 이게 발표된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 함안군 보건소 계약직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공무직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런 특수관계에 계신 분들이라고 해서 뭐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며느리라고 해서 그러한 채용에 합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능력과 자질이 된다면 응당 채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공평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 권한대행의 말처럼 그분들이 유독 면접을 잘 봤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5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런데 간호사, 영양사, 치위생사와 같은 보건 영양계통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전 군 기획감사실장, 전 차량등록사업소장, 전 교장, 당시 행정과장이 면접관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고 배점을 하는 것이 그리고 이 네 면접관이 지역에서 서로 잘 아는 분이라고 한다면 대체 어떤 문구로 면접의 공정성과 업무의 적합성을 판단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면접관 4명 중에 2명을 당초에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노무사 2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담당 과장님 말고 한 분은 원래 전환 심의위원회에 들어 계셨던 분이고 그래서 그 노무사 2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뭐 계속 이 문답사하고 다 확인을 해보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분한테 연락을 해보니 개인적인 일정이 있고 뭐 노동위원회에 참석해야 된 그 답변 이제 하는 과정이 있어서 두 분이 부득이하게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기존에 퇴직했던 공무원이나 아니면 한 분하고 그 지역에 있던 교장 선생님 출신 한 분을 아무래도
뭐 인품이나 이런 걸 잘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넣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럼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노무사나 이런 분들이 일정이 될 때 그때 채용을 해도 됐어, 그 채용을 하고 면접을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그 선출직으로 이제 군수나 이렇게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이러한 채용을 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국장님. 그래서 이러한 면접관 구성으로 만약에 채용을 한다고 한다면 경남 FC 축구 선수 뽑는데 야구하시는 분들 모셔놓고 축구 선수 뽑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이게 국장님, 유독 면접을 잘 봤다는 그 당시 권한대행 말씀이 코너링이 탁월했다라고 하는 한때 유행어처럼 들립니다. 아주 궁색하게 들립니다. 국장님 동의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뭐 저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이제 전문 지식이 없는 뭐 지금 알다시피 11개 직종에 관련된 부분은 보건 쪽이니까 보건 쪽에 누구라도 한번 좀 들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군 상황을 제가 군의 이제 군정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국장님이 파악할 네. 수는 없으신 거고요. 네네. 그 면접관 위에 자료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네. 판결문에도 명시되어 있듯 단연간 근무한 분보다 권한대행 비서 부인에게 10점이나 배점을 높게 부여하는 것은 결국 업무에 필요한 사람이 아닌 뽑아줘야 하는 사람을 뽑기 위한 가정이 아니었나, 그런 의심이 듭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부분이 이제 점수까지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원심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검문을 그대로 이렇게 예, 뺐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저 부분에도 좀 아쉬운 게 있는 게 저는 그 첫 번째 이제 점수 차이에 대해서 네 분의 면접관이 있었으면 저도 저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통상적으로 4명이든지 5명이 들어가면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무조건 제어를 합니다. 한 피면접자에 대해서 면접관이 몇 명이라 하더라도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빼고 나머지 분의 평균을 가지고 이렇게 동의를 매기고 그 다음에 가점을 부여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뭐 불합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죠? 뭐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최고 점수, 최저 점수를 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납득이 좀 어렵습니다. 네,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답변. 네, 네. 다시 4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정부의 가이드라인 상에는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 절차나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적 평가 시 향후 법정 분쟁이 예상되니 유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예견한 불공정 채용도 우려되므로 가이드라인 발표 직전에 채용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평가 절차를 진행,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채용 합격자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에 보건소 계약직으로 채용이 됐고 이듬해 정규직인 공무직으로 채용이 됐는데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될까요? 이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진 채용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국장님? 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직전에 계약직으로 됐는지는 저는 잘 파악을 모르셨죠? 못했습니다. 예, 그건 대부분이 나중에 파악해 보시면 우리 감사관님 계시죠? 네. 감사관님께 나중에 한번 이렇게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계약직 분들이 대부분이 7월달에 2017년 7월달 즈음에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환 심사가 이루어지고 특히 어떤 한 분은 아예 신규 채용된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채용된 부분은 제가 이제 합격자를 다 이렇게 그거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그 그룹 안에도 예. 그 그룹 안에도 경력이 전혀 없는 분도 예. 있습니다. 예. 없지는 그런데 않습니다. 경력 없는 분도 그래 바로 공무직으로 채용된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절차상 하자는 모르겠습니다. 없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긴 합니다만 이렇게 허점투성이인 구조의 채용은 우리 길게는 수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수백 대의 경쟁률을 뚫고 현재 공직에서 일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과 지금도 바늘구멍인 구직 활동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절망을 느끼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왜 일선 기초지자체의 일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모니터를 현재 보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함안군 권한대행은 도에서 전출해 보낸 직원이고 도의 자원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습니다. 전환심의위원회 구성부터 면접관의 선정, 채용의 최종 결재까지의 한 분이 당시 권한대행이고 권한대행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도행정과 인사과정의 업무를 맡아보던 분이십니다. 과연 이런 채용,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군에서는 상급기관인 도에서 어떤 지침을 줘야 한다. 그리고 도에서는 전출 보낸 직원이기에 군의 사무다. 이렇게 서로 떠넘기기를 한다면 도민들 보시기에 민망한 일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전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예. 부군수가 하게 되어 있고 그때 이제 군정 상황이 군수가 어려워서 거리 상태였죠 당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한대행으로서 했고 뭐 권한대행 겸 부군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연관성을 지을 수 있는데 도의 자원이다 하더라도 도에서 이제 어떤 시군의 발령이 내면 그 직원이거든요. 그쪽의 직원입니다. 그 부군수를 하더라도 함안군 권한대행을 했다 하더라도 함안군의 직원이고 특히 부군수면서 권한대행이면 자기가 최종 책임을 져야 될 권수의 권한대행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용당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 방식의 원칙은 형 근로자의 전환 채용입니다. 2018년 6월 함안군에서 진행된 공무직 전환 채용 심사는 예외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해서 수년간 계약직을 갱신해온 노동자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답변서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함안군에서는 일련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지난해 유감을 표명을 했고 블라인드 채용 등 향후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론에 공표했습니다. 주신 답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한 채용 절차 이행을 철저히 시행하겠다.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단계가 빠져 있습니다. 수년간 계약직으로 일해오며 정규직 전환에 배제된 노동자에게 안타깝다. 그런데 행정에선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우리 행정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고용노동부 혹은 국민권익위 혹은 정부 부처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진행된 채용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문의나 논의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잠깐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이 조금 의원님 질문이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원칙입니다. 6-2 원칙이지 않습니까? 원칙은 현 근로자의 전환 채용을 그대로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가이드라인 책자의 38페이지를 보면 예외 경쟁 채용이 있습니다. 예외 경쟁 채용이죠. 여기가 첫 구절이 공정 채용입니다. 예외 공정 채용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밑에 쭉 나와 있다시피 일반 국민에게도 이 그 공무직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공무직 기회를 줘야 된다는 그렇죠. 내용이고 거기에서 더 나와 있는 부분이 6-3-1의 요건의 첫 번째가 청년 선호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11개 부분에 대해서는 11개 부분 18자리에서는 기존에 있던 분들이 그대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청년들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제가 이게 국장님 말씀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요.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은 형 근로자의 대환 채용이 원칙이었습니다. 채용 방식은 원칙이었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회 평등을 위해서 예외 규정을 더 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예외 보면 경쟁 채용을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년이라든지 어떤 기회가 박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채용기를 줄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플러스 알다시피 기존에 근무하던 비경직 직원에 대해서는 가점도 주고 네네 예, 맞습니다. 또 제한을 하는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수직렬이었지 않습니까? 영양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격증까지 그럽니다. 아니 경쟁 채용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네. 공정 채용을 했다 그러면은 면접의 구조가 잘 구조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상식과 원칙에 맞도록 채용이 이루어졌다 그런다 그러면은 제가 굳이 여기 와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드릴 필요가 없죠, 국장님. 저런 면접관의 구성과 그런 어떤 기준과 원칙이 없이 한 채용에서 국장님 그럼 아까 전에 그 면접관들이 그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채용을 할 때 이런 경쟁 채용을 한다고 했을 때 대체 어떤 부분으로 공정성과 업무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그 면접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못 봤는데 문답서에 의하면 예, 예. 기본적으로 공무직으로서 근무를 어떻게 해야 될 공무원의 자세, 그다음에 각 이 소관 분야에 제가 알기로는 한 5개 문항이 있었는데 각 문항별로 위원들이 나눠서 업무를 물어보면서 각 직종에서 필요한 자질이나 이런 부분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위원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면접위원들이 그 직종, 모집하는 직종에 대해서 오랜 경험이 없거나 전문성이 없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절차의 부분에서 최고점, 최저점 맞아요. 빼지 않았다는 예, 예.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현직자를 43명을 현직자를 고용을 했고 18명 자리에 대해서는 공정 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아까 말했던 또 분수가 권한대행해서 위원장이 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다양한 9명인가 분이 이 자리는 공정 채용을 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고 하는 과정에 아까 말한 면접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네. 채용 자체에 경쟁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구조상의 문제들이 크니까요. 네. 부장님께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이라도 2018년도 6월 달에 함안국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심사 채용의 피해자를 정말로 특정할 수 없는지 그 노동자에 대한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 파악과 조속한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를 좀 드립니다, 국장님. 예, 이 부분은 제가 이 도정 질문 준비하면서 제가 뭐 정확하게 좀 많이 파악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시기가 좀 지났지만 담당 부서 의논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뭐 국가권익위나 이런 쪽에 한번 내용을 알아보고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유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 채용이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그 절차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굳이 제가 여기 나와서 그런 말씀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채용 자체에 구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계약직을 갱신하면서 오신 분들이 피해를 본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내용은 좀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이거 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예단은 절대 할 수 없지만 그럼요. 오랜 근무를 했다고 해서 또 젊은 청년이 왔는데 젊은 청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답변할 수도 있고 더 많은 내용을 알 수도 있어서 가지고 커플이 됐을 수도 있는 그럼요. 여러 가지 그럼요.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비리다 채용 비리가 됐다. 아니요, 채용 비리란 말은 그런 게 안 아니고 드렸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계속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진정한 피해자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 지키지 않을 거면 이 가이드라인 정부 부처에서 왜 만듭니까, 국장님?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우리 각 공공기관에다가 이 가이드를 이 기준에 맞게끔 채용을 하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국장님?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진짜 한번 들여다보시고 정말로 우리 국장님이 우리 행정에서 말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인지 꼭 좀 다시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시죠. 예.